네, 엑선모빌이 미국 다우지수에서 90여 년 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1928년에 미국 다우존스 30지수에 이름을 올렸고 한때는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다우존스 30에는 엑선모빌 대신 제약회사, IT, 우주항공산업 주식이 대체를 하게 됐네요. 정유산업은 지고 IT, 바이오가 부상하는 최근의 시장 흐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인 2010년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0위 내에 들었던 기업들,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한주주, KB금융, 삼성생명은 지금 시가총액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죠.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1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바이오, IT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 모두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도 결국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도 힘든데 태풍 바비가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퇴근길 무렵부터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고 합니다.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댁이나 이렇게 실내에서 머무시면서 최경영의 경제쇼 함께 좀 들어보시면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은 지금 한 달 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네. 사실은 제가 그 경탄에 맞지 않는 게 초기에 올 초부터 그 반등장이 시작됐을 때 3월 24일 날 그렇죠. 네, 사과나무 시즌을 했죠. 중소형주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대형주 가치주도 이야기하셨다가 지금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그때 7월 달에 하셨었다가 앞에 한 두 번은 중소형주와 대형주 가치주의 어떤 포인트 완전히 시장의 흐름을 읽으셨던 것 같고. 그렇진 않고요. 그냥 예. 저희들은 이제 반보 앞의 변화를 예. 좀 알고자 노력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시장을 갖다가 뭐 오른다 내린다, 낙관론자다, 비관론자다 뭐 이런 거보다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시나리오가 있고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예. 그거와 항상 리스크 요인을 같이 검토하면서 하는데 그 7월 21일 출연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7월 초에 뜨거운 여름을 말을 했던 이유는 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예. 그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코로나도 굉장히 잠잠해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비도 진작되는 것 같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여름을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투자는 그렇죠. 상식인데 실적도 저번에 이제 중국에 홍수 나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죠. 실적도 이후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값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좀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뭐 심플합니다. 저는 물론 방역이 강화되면 당연히 경제적 손실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이거는 예. 누구의 잘잘만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방역이 강화돼야 되는 시기가 왔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고 자영업 당장 뭐 매출 60, 그럼요. 70% 줄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예. 저는 당장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내일 27일 8월 결국 금토일가 열리면 예.
아마 경제 전망을 수정할 거라는 것은 한국은행?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마이너스 0.1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코로나가 만약에 재확산된다면 그 당시에도 이제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었고 제가 예. 알기로는 마이너스 1.8% 되어 있었는데 예. 이미 OECD에서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국 관련 자료 나온 거 보면 싱글 히트,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번 히트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1%였고 싱글 히트 한 상반기 한 번. 그렇죠. 예. 근데 만약 더블 히트가 나오면 마이너스 2.5% 얘기했었거든요. 하반기 한 번 더.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 한 번 더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IMF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2.1% 퍼센테이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치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예를 들어서 명목 GDP 수준을 추정치를 올해를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예. 한 1,175조라 정도로 추정을 한다 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시장 시총이 1,870조거든요. 예. 굉장히 다가서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2,450 정도가 사실은 거의 GDP와의 100%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지수가 2,450이면 네, 저번이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게 만만한 지수는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뜨거운 여름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걸 터치했었고 지금이 오늘이 2,362네. 예, 그래서 69네요. 예. 좀 내려왔지만 뭐 예. 2,450이 바로 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그래도 GDP가 늘어나고 그러네. 뭐가 그랬죠. 근데 GDP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비교도 있죠. 만약 그러니까 예를 경제 들면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거는 네. 비관적 시나리오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까지 갔을 때는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뭐 GDP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죠. 대략 가늠을 해봤을 때 그것과 코스피의 2,450과 예. GDP의 지난해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정기예금 금리가 6월 말에 보면은 0.88,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학습효과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 나와도 예. 개인들은 누군가 들어서 계속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저희 유동성의 힘, 시장에서 좀 많이 말하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면 사실 그렇게 감안을 해도 과거에 부동산인 우리나라가 정말 부동산 시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9년 보시면 예. 명목 GDP가 1,919조인데 예. 부동산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면 5,057조예요. 그러니까 2.6배란 말이에요. 부동산 와. 규모가. 그리고 예.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봤자 시총이 한 1,717조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죠. 이 말씀을 왜 예. 드리냐면 그냥 과거에도 좀 화랑기가 되면 부동산에서 주식이 좀 와요. 이제 뭐 요번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예. 돈이 이제 오게 되면 그랬을 때 부동산 대비 주식시장 시총 비중이 한 40% 이상은 한번 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2,600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동성의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예. 돈이라는 게 뭐 저울이 있다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좀 이러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돈을 새롭게 막 생긴다기보다 예. 그렇게 본다면 제 말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월 정도까지 놓게 본다면은 좀 현실주의자가 되는 그 예. 시장에 대해서 좀 밀리면 사는 정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좀 길게 본다면은 내년 한 12개월을 놓고 본다면은 그럴 때 주식을 잘 사놓으면 뭐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올 한 10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약세장이 왔다 갔다 조정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럴 때 조금 사놓고 내년 1년을 기다리면 사실은 사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예. 지금은 오히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서 저 시장과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냐면 예. 우리가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현금도 투자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그때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주식이 너무나 꽉 차 있으면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렇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코로나가 너무 번져가지고 3단계 격상가 되지 않겠지만 그럴 예. 수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가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 다들 얘기하시지만 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푹 하니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주식을 다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그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면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좋은 기업 골라내는 기간. 근데 9월, 10월은 당연히 3분기가
뭐 당연히 이제 GDP 내일 이제 좀 수정 전망이 나오고 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예. 정부가 전체로 그 전망을 수정했다는 거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들도 좀 상초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덜 팔게 되는 거니까. 물론 예.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된다면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다만 최근에 연준 의사록 저번에 나온 걸 봤더니 뭔가 실물과의 괴리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유럽도 최근에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느슨해지니까 당연히 좀 서로 교류가 많아지고 이동이 높아지니까 다시 코로나 좀 확산되고 예. 나라별로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에 노 마스크 운동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결국 이런 기대값이 좀 내려오는 기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뭐 트레이딩 같은 건 전문가분들은 많이 하시겠죠. 예. 근데 또 하나 굉장히 큰 변수가 있어요, 기자님. 생각해 보시면 예.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공통적인 특징이 물론 미국은 9월이 좀 안 좋았던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왜 9월이 안 좋습니까? 10일 선거 기간 동안 이상하게 그때 어너멀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선거 예. 있던 애를 모든 데이터를 보고서 봤더니 하여튼 그때 선거를 앞둔 한두 달이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 더 부진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서로 좀 자국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는 여기에 제 PTA에 있는데 한국이 특히 항상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뭐 강해졌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뭐 이건 통계니까 뭐 이게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 반드시 이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거 변수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예. 9월, 10월은 좀 이런 변수도 있고 또 9월이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나면 실적이 좀 3분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특징이 저도 여기서 뭐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고 좋다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많이 하이닉스가 밀렸다가 반등했던 이유는 예. 반도체가 실적이 별로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재고가 쌓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분기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아, 이미 높았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제가 저번에 나와서 뭐 그 높지만 좀 높았지만 방향성이 하여튼 2분기 대비 3분기가 확 좋아지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4분기보다 3분기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9월 초까지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중간에 이제 단적인 게 이제 실적 시즌이 돼서 막 실적이 나오는데 예. 중국에 홍수가 났죠. 예. 홍수가 나니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얘기하지만 일단 중국이 뭔가 생산 활동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나왔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IT는 실적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정유주 같은 마진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왜 이러지? 반신반의한 거죠.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마저 주가가 그렇게 아주 세질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아니요. 3분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항상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앞을 보고 운전하는 거다. 아까 기자님도 예. 참찬지 말씀하셨지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죠. 사고 난다는 거죠. 예. 앞을 보고 운전하는데 원래는 옛날에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 예.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처럼 무슨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지수가 이제 밀릴 예. 거니까 제 예언을 따라서 이제 뭐 2230에 사시고 뭐 이거는 예. 사기라는 거죠. 그건 사기입니다. 이제 예.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예. 굉장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라는 게 그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장을 예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급락장을 예상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시장에는 추세라는 것과 변동성이라는 것 두 개를 갖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추세가 있냐 없냐. 추세가 있다면 상승 추세가 있을 거고 하락 추세가 있겠죠. 예. 추세가 없다면
변동 옆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변동성은 뭐냐면 이게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번 3월 달은 하락 추세와 변동성이 같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좀 약간 하락이죠. 하락인데 변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박스권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뭐 기간 조정이라 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익 내기 만만한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수익 내기도 좋지 않고 약간 지지부진한 장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타임님처럼 커피타임님은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냐면요. 그럼 잠시 인버스로 옮겨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를 예. 욕도 많이 먹었던 게 뭐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어 곧버스를 사고 왜냐면 어느 정도 빠질지 왔다 갔다 하고 맞출 수 없대. 그러니까 예. 현금 비중 확대와 곧버스 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현금 비중을 갖고는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은 불확실성을 내가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갖고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예. 뭐 인버스나 이런 걸 산다는 건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근데 물론 내가 포지션이 주식이 있으니까 그만큼 해지한다는 거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해지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예.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여기서 저도 뭐 이렇게 성인군자는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탐욕스러운 면이 그 포지션을 그런 포트폴리오 짜다 그렇게 짜가다 보면 예. 거기에 멘탈이 견디기 힘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예. 그러면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해 놔야 좀 단기 매매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아니면 정말 좋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빠져요.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그럼 그거를 골라서 사놓으면 상당히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판단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그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방법인데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그렇죠. 생각해라.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말은 해설자니까 쉽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인간이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오늘 아까 기자님께서 처음 네. 시작하실 때 다우 얘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엑소모빌이면 예. 우리가 그 누굽니까 그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있었잖아요. 예. 일찍 돌아가신 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예. 예, 자이언트. 그 영화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 정말 아름다울 때 나왔던 영화죠. 예. 그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엑소모빌은 정말. 그 정말 그런.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많은 분들이 요즘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혹시 아십니까 이게 우리 가치주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제 그런 성서 같은 분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예.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떤 그 증권부서라는 책이 언제 탄생한 거냐면 대공황 이후에 뭔가 안전한 걸 찾고 싶었던 거죠. 안전마진이라는 걸 갖고서.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쩌면 처음에 가치 투자자로서 정량적 투자자. 그러니까 숫자를 갖고서 하는 어떤 출발점이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선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유명한 주식 투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정량적 기법이 없으니까 작전을 해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명했기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성장주 투자자도 나왔죠. 필립 피셔라고 대표되는. 예. 워렌 버핏이 과거에 1992년에 그 소위 그 연간 보고서에서 스스로 자기를 벤자민 그레이엄 85%의 벤자민 그레이엄과 맞아요. 15%의 필립 피셔다. 그랬지만 지금은 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난 성장주 투자자고 난 가치 투자자고 난 낙감론자고 난 비관론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시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화살로 이렇게 그렇죠. 화살을 날려서 적중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짐 포이라는 사람이 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데 이유를 안다고 해서 시장에 환심을 살 이유는 없어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시장에 환심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시장이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 안다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유보다 이 현상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대로 하면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 거예요. 없죠. 인덱스만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치주나 성장주나 근본적인 상황은 알파가 있다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번 기회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표하냐, 어쩌면 그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 당신은 성장주 투자자입니까?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좋은 주식이 뭐냐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면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은 아주 쉽거든요. 뭐냐면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익이 늘고 예.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못 샀던 좋은 기업은 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예. 그게 그 컴퍼니예요. 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요새 변동성이 생기면서 팍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좋은 주가에 오는 거죠. 좀 싼 주가, 예. 합리적 주가. 저번에 너무 비싸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주식들이 아마 이 조정 기간 동안에 저희 기간 조정이 됐던 어떤 기간이 됐던 간에 지수의 높낮이보다 그런 거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두면 또 현금이 있어야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이 오르고 내린다고 종합지수가 오르고 내린다고 모든 기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급락을 예상하지도 않고 뭐 지지부진한 장을 예상을 하셨는데 급락이 앞으로 올 수도 있죠. 급락이 올 아무도 수도 모르- 있습니까? 그럼요. 코로나가 확산돼서 3차 어느 날 갑자기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렇죠. 10시에 이제부터 600명이 넘어갔고 9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패닉의 상황에서 하겠죠. 예,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이제 정부에서 3단계 예. 격상할게. 그럼 우리가 진짜 급락이 올 저도 수도 아마 있지. 사무실 못 나오고 최 기자님도 못 나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안 겪어봤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2020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등이에요 지금. OECD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마이너스 7.3%고요. 예. 중국도 마이너스 2.6%. 한국이 마이너스 1.2%. 근데 이거의 모든 거는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잘 제어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저희 경제 중심지들이 다 락다운 됐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협조해서 마스크도 쓰고 오늘 출사해서 되게 불편한데 지금 매우 지금 발음도 부족해서 죄송한데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네. 노력을 해서 이게 잘 넘어가면 굉장히 수년돼서 지수는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 것이고 이 마스크와 발음 그다음에 방송의 정확성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타뜨기나 그런데 이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방송으로 좋은 목소리로 잘 들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하고 예.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그 위험을 좀 방지하자 뭐 이거하고 예. 예, 약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주 생각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제가 이제 뭐 약간 부정적 말씀하신 분들은 저번에 한 달 전에 7월 20일 나와서는 제가 오기 전에 제목을 봤더니 오늘 뜨거운 시장이 오늘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더라고요. 한 달 전에. 예. 한 달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예. 오늘은 한 달간 이제부터는 좀 한두 달 옆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 뭐 쟤는 왜 말이 왔다 갔다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예. 내가 미래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위험이 나왔을 때 위험이란 불확실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어느 정도 급락도 올 수 있고 뭐 지지부진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현금이 있다고 네. 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매수 타이밍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고 치면 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업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좋은 기업을 내놓죠. 타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한 2, 3개월 전에 정말 좋게 봤던 기업인데 그때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아쉽죠. 아쉽죠.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2, 3개월 전에 가격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에. 예. 안 좋아져서 내려온 기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적을 보는 거죠. 실적이 사실은 예상했던 대로 좋아졌는데 왜 주가만 비슷한데. 빠졌지? 근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빠졌을 그렇죠. 수 어떤 있죠. 경우에는 뭐 이유야 100만 가지가 있겠죠. 그 기업이 펀드멘탈이 크게 훼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기관 투자가 샀다가 에이 난 펀드를 자체를 줄여야 돼 팔아가지고 싸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지난번처럼 미국 국채에 돈 다 쏠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간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그냥 제가 항상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예. 한나게 계속 한 뭐 3, 4년간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은 이럴 때 이제 같이 급락을 하면 그런 게 기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 잘한 건 아니고요. 주위에 공부 잘한 친구들 보면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가 앞으로도 공부 잘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그렇죠. 이익이 꾸준하게 느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막 미래 예측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 기업의 경영진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노하우가 쌓였던 거지. 그렇죠. 반에서 1등 했던 애가 쉽사리 뭐 막 20등, 30등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죠. 예. 갑자기 반에서 한 하위 20%에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막 예. 엄청 떠들어요. 막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고 막 이런 과외 선생님 만나는데 그래도 걔가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기업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이 비유가 좀 약간 오해 살 여지는 있지만 예. 저는 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분기별로 꾸준하게 돈을 벌어온 회사들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런 기업이 오히려 더 좋아진 애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또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흔들렸을 때 특히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매크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예. 뭐 GDP가 어렵죠. GDP가 몇 조인데 뭐 저도 이거 적어와서 하는 겁니다. 손으로 기억할 수 없어요. 뭐 오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내가 본질적인 투자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매크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잡음 중에 하나예요.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거의. 예. 내가 참고사항도 아니고. 잡음은 좀 비해 심하나요? 저도 매크로를 하는데 오해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예. 내가 의사결정 이걸 사고 팔고 결정하는 데는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 봐요. 거시경제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이럴 수가 있죠. 어떤 맛집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도 코로나가 아무리 이래도 정말 맛있는 맛집은 잘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혀 안 되는데 네. 돈가스집만 엄청나게 잘 되는 예를 집이 들어서 있다고요. 이런 거죠. 예. 어떤 그 주방장이 입지도 후졌어요. 한산도 요일에 뭐 입지는 어때야 되고 뭐 인테리어는 어때야 되고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수많은 얘기를 하고 뭐 최근에 소매 판매는 어떻게 하지만 정작 그 주방장이 계신 분이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그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업은 언제 아냐면 이렇게 불확실해질 때 실적이 굳건하게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더 선명해지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굉장히 가능성 하나 보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베팅들을 많이 하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내년이 되면 이제 다 코로나 안정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야. 예. 다시 비행기를 탈 거야. 뭐 중국과 좋아질 거야. 예. 그거는 너무 낙관적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어떤 매크로 방향에 대한 온갖 얘기를 하지만 되게 막연한 거고요. 그냥 이번 분기 봤더니 이번 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저번도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예.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번에 3월 달처럼 급락했을 때 제가 사과나무 시세를 내면서 예.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고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지만 또 이런 GDP도 이제 안 좋아지는 얘기 나올 거고 코로나 하면 가치들 놀래가지고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기업들을 살 기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는 2200도 갈 수 있고 예. 2300이 바닥일 수도 있고 2100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빨리 복원이 될 것이고 물론 밑으로 베팅이 나와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런 기업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작업은 제가 요즘 놀라는 게 뭐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매일 이게 조사로 이제 확진자 수 날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일은 몇 명 올까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싫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이어서 예.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몇 명이 나올까를 추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전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제 단기 면밀한다면.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매일 아침 10시마다 그 오늘 확진자 수가 몇 명일까를 기다릴 게 있다면 오히려 좀 더 내가 만약 주식을 산다면 뭘 살까를 지금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현금을 갖고서 그러다 보면 훨씬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가 오늘 어쩌면 이게 좀 말하다 보니까 원래 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좀 산으로 새버렸는데 예. 뭐 어떡하죠?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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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약간 얘기를 더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서 시장은 시나리오를 갖고 나올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통인들, 뭐 잭슨홀 미팅에서 새로운 유동성의 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도 예. 지난 위기 상황과 많이 달라졌죠. 그건 정말 의사록에서 확인됐던 게 뭔가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채권 시장 안전되고 좀 하니까 대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연준에서도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나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시장에서는 계속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 갖고는 갈 수 없고요. 예. 오히려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는 실물에 비해서 저희 가격 수준들이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격 수준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와 있다. 그게 제일 오히려 고민스러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실업률이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유동성으로 간다라고 하다가 뭐 연준이 어느 정도 좀 금융시장도 안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나오면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장이 좀 큰 기업들이 좀 만약에 무너지고 그런다면 그러면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용인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김에 아까 우리 부동산이 거의 시총의 2.5배 수준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그걸 좀 줄여야 되니까. 근데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소비라는 게 좀 살아나려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통계청 가계 조사 보면 실물 자산이 우리나라도 한 75%고 금융이 한 25%고 뭐 선진국과 큰 차이 없어요 사실 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게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자산의 6.2%가 되거든요. 전체 자산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전월세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이 25%인데 그렇죠. 그중에서 6%라고 한다면 실제로 보면은 뭐 그게 실질적으로는 금융자산의 18%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채무입니다. 채무. 좀 이거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가 움직이고 이게 가격이 변하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건 더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여야권 막론하고 최근에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소위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화두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여야 다름 없이 다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주식시장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결국 저번에 처음에 돈을 풀었을 때는 신선했죠. 그랬죠. 지금은 그 정도 우리가 느낌이 없을 거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아마도 그 외 재정 여러 가지 패키지의 재원들이 상당히 고갈돼 있을 거예요.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직 처리해 주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원이 상당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파격적인 재정 정책,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경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 한 사람한테 600달러씩 준다고 했다가 그거 못 줬고 그다음에 400달러로 낮췄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갑자기 저는 아까 저 분은 매크로가 그렇게까지 뭐 노이즈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난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획기적으로 코로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그걸 반전시킬 만한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다들 연준의 잭슨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정은 재정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과거 같은 모멘텀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지나가는 구간이 바로 9,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게 뭐 잘 돼서 동일하게 좀 잘 회복되고 가면 좋겠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때는 주식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뭔가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뭔가 가격도 사실은 그쵸. 많이 올라 있고 여기서 뭐 예. 10% 조정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반보 앞서 대응하다는 말을 말씀드리죠. 반보를 놓치면 그다음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차 같은 순간에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오늘 마스크 쓰니까 저도 좀 약간 좀 더 말이 2369 오늘의 지수는 그러면 센터장님 보시기에 약간 좀 높은 수준 조정이 충분히 와도 뭐 누가 아무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저번에 한번 밀렸을 때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217에서 뚫면서 굉장히 강한 자리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2200대 정도 와줘야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 생각이었고요. 예. 시장 굉장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아직도 학습 예. 효과가 생겼어요. 어떤 학습 효과냐면 밀리면 사면 먹는다라는 자신감이죠. 이거는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예. 기관보다 개인이 훨씬 잘했거든요. 그렇죠. 밀렸을 땐 개인들이 샀고 개인들이 잘 그걸 정리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예. 저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통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계속 위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은 기관이 당황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그랬던 적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뭐 기관의 동향이 궁금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최근에 개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농담처럼 저도 대화방에 있을 거고 예. 야 오늘도 아침에 밀리는 거 보니까 개인들이 받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지없이 오늘도 들어와서 또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봐도 오히려 여기가 높냐 낮냐보다 지난 2400 53 이게 이제 8월 13일 날 고점인데 예. 이걸 바로 넘어갈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다. 이걸 넘어가면 굉장히 강력하겠죠. 근데 저는 당장 넘어가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제가 그러네요. 기업의 이익이랄지 매크로랄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했지만 메인 시나리오는 원래 좀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진정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리스크 시나리오는 그게 반대의 거였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예. 이게 커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다가 잠재울 만한 강력한 어떤 정책적 힘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이런 게 있겠죠.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더 도와져 가지고 좀 약간 그런 기미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도 확진자 수가 줄면서 좀 더 기대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버팀목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제 결론은 뭐 맞던 틀리던 여기서는 일단 불확실하다는 거는 오른다 내린다 떠나서 그냥 사실 불확실하다는 이런 거잖아요. 예. 만약에 가장 불확실한 거는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이 50대 50이 가장 불확실한 거잖아요. 49대 51만 돼도 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투자를 해서 어떤 방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엇박자를 타면 어느 날은 좀 오른 날은 되게 오를 것 같고 예. 내린 날은 또 많이 빠질 것 같고 그렇죠. 우왕좌왕하다가 예.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경험이 적은 투자자분들은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포트폴리오상의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내년도에 네.
특별하게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예.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전에 한번 왔어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지만 결국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렇죠. 경쟁이냐? 예. 새로운 생산성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고 이거는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화해를 때리고 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가장 독특했던 거는 미국에서 테크 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51.9%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50% 이상 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에서 이게 신규 산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체제 경쟁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학자들은 아마 이걸 갖고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러네요. 체제 경쟁. 이번에 예. 뭐 백신 약 갖고 러시아에서 뭐 스토프니크를 했지만 당시에 기술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소련과 미국이 기술 경쟁을 벌일 때 서로 우주선을 올 그렇습니다. 때 예. 그때 상당히 놀라운 기술들이 나왔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혁신 산업이 나오면서 이후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G2라는 거는 우리가 200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200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은 강한 나라니까 소비해주고 중국이 어쩌면 생산해가지고 갖다 준 거죠. 싸게.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이제 상호 어떻게 본다면 불균형이 아니라 재균형화되는 시대라는 표현을 스티븐 로치가 했었는데 예. 그렇게 간다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주시장은 뭘 가능? 아까 제가 좋은 기업은 뭐냐? 매출이 늘어나고 그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인데 이런 투자가 느는 시대가 온다면 해당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혁신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해당되겠죠. 최근에 우리 증시에도 드러나고 있는 어떤 소수 집중화되는 기업들의 혁신,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예. 이것들도 어쩌면 이런 트렌드에 부합되는 거고 내년에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김미영님은 반도체주, 네. 자동차주 좋다고 해서 샀다가 반도체주, 장비주가 폭락을 해서 좀 애를 먹고 계시는 것 예.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만약 글로벌 바벨 전략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자동차를 저희가 콜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예. 여전히 좋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경쟁력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예. 타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투자를 못할 때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분명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연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본다면 내년에는 확실히 좀 나아진다. 확실한 단어는 굉장히 투자에 상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지연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근데 장비주 쪽은 제가 이렇게 아주 중소형주는 더 다음 단계겠죠. 그렇죠. 예. 재고가 일단 떨려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런 논리보다 좀 균형감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 전지 이런 것들에서도 선별 작업이 나겠지만 아마도 내년 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좀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 중에서 아까 자동차 같은 게 해당되는데 네. 그 아니면 또 IT 하드웨어,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쪽들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 복원력을 가져온다면 지수가 레벨업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방역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근데 전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짧고 굵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사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예. 이게 오히려 좀 너무 지연돼 가지고 통제가 힘들어졌을 때가 오히려 들어온 거지. 예.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어쩌면 빨리 복원되는 단절시키는 효과도 물론 굉장히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에 대한 잡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예. 어떤 소모도 많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슈는 하여튼 그 환절기 때 제가 사실 가을 4분기를 좀 불안해했던 이유도 그건데 예. 환절기 때 코로나 위험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한 데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 막아야 환절기 때 어떤 더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뭐 감염학자도 아니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 이 정도 시점이 뭐 지금 우리가 체력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오늘도
마스크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이게 마스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크릴판이라도 빨리 설치해 주시든지 예. 그래야지. 이거는 마스크는 두뇌 회전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식 노동에 대한 폄훼예요.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니 이거는 예.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빨리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야지 이걸 마스크를 쓰고 그 전문가 패널 분들까지 모셔가지고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는 거는 아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 할 때 마스크 쓰고 합니다. 딴 데 예. 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김강민님 같은 경우는 올 초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주식 소액 샀는데 지금 250% 상승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되게 뛰어나지. 좋으시겠습니다. 네. 중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예.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아마 투자 직접 하신 분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중국 주식을 어떤 기업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나라건 뭐 갈수록 이런 좀 성장이 희소화되는 시대에는 성장하는 기업에 굉장히 쏠리는 경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기업 아까 찾으시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임충현 님도 다시 페드가 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거는 이 걱정은 지금 고민할 이슈는 아니고요. 2021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 버블이 이게 버블의 끝이라고 보진 않는 이유가 좀 더 구조적으로 인플레 기대가 더 생겨야 된다 보는데 예. 아직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닙니다. 4261님은 기업 힌트 좀 주세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증권사나 가셔서 예.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뭘 유념해서 보시면 되면 어려운 얘기 말고요.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고 이익의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꾸준하게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성적이라는 표현을 비유를 썼는데 예. 저희 하우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 결국 그런 주식들이 한 번씩 변동성이 나올 때 이후에 보면 상당히 좋아졌었다. 그래서 힌트를 준다면은 그게 업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업종과도 상관이 없다. 많은 예. 분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 있으면 다 안 좋아하냐. LG화학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기업들이나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 나오는 건 숫자고 아까 제가 대공황을 지나면서 그레이엄이 나왔던 고위의 성장 추세가 나왔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그전에는 모여가지고 뭐 염탕꾼처럼 서로 이제 막 서로 정보만 갖고서 매매를 했다면 예. 정량적 투자와 그런 게 나오면서 우리가 숫자로 파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꼭 미래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너무나 미래의 거를 갖다 땡겨 쓰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거 일반 투자자는 특히 과거에 잘해왔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한다. 이게 아주 평범한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윤조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싱글릿 우리가 3월에 급락을 했을 때 3월과 그 이후에 2분기 때도 성적이 견조했던 기업들을 네.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면 네. 그걸 일단 찾아놓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이런 않을까.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최근에 저희 애널리스트가 음식료 업종 자료를 썼었는데 음. 어떤 기업은 좋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싼 예. 게 있고요. 예. 어떤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싼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싼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참 오늘 또 좀 아쉽습니다. 기자님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